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결식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배삼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오세요. 예. 오늘 7시 반부터 서울 삼성병원에서 연결식이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겠죠? 비공개죠? 지금 현재 이제 차량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안에서 내부에서 빈소에서 이제 연결식이 진행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들이 현재 그 빈소에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고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일부 이제 사장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결식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건희 회장 본인이 그 종교가 이 원불교이기 때문에 원불교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앞서 이제 입관식 역시 원불교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어제는 그 이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전산 이 김주원 종법사가 방문해서 이 법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처럼 뭐 평소 자신이 믿어왔던 그런 종교에 따라서 장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소원불교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회장이 평소 신자임을 좀 드러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회장은 그 생전에 이제 원불교 신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홍라희 여사가 이제 원불교 신자로 입교를 하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그 당시에 김대거 종법사로부터 이제 법문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내부의 이제 장례식 절차 자체가 이 원불교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발인이 시작되면 그 운구차의 모습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연결식 끝나고 발인되면서 장지는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장지까지 가는 과정은 또 어디를 거쳐서 갈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사실 삼성 측에서 정확하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 보건데 이제 본인이 평소에 이제 계셨던 뭐 한남동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읽었던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옥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선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운구 행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그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곳으로 좀 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장지와 가까운 이제 삼성전자의 수원 사업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 사제를 털어서 읽었던 화성이나 또는 기흥 이 반도체 공장을 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이 자택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빈관이 있는 이 승지원 등을 좀 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제 승지원은 이 선대 이병철 회장의 자택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이제 영빈관으로 고쳐서 직무실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이건희 회장과 이제 홍라희 여사의 이제 애정이 깃든 한남동의 리움 미술관도 마지막으로 좀 들리지 않겠느냐. 이 평소 여기에 리움 미술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서초 사옥에 운구 차량이 잠시 이렇게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 사옥은 이제 평소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생전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지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초 사옥도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지가 어디로 결정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큰 관심인데 일단은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과 어머니인 박두울 여사가 모셔져 있는 곳은 용인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장지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수원 장지는 옛 이제 이병철 회장의 선대 분들이 이제 모셔져 있는 곳인데 지금 이제 수원 장지가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인이 한 6년 5개월 가량 투병 생활을 네네. 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별세를 하게 됐는데 지금 사인이 공개되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6년 한 5개월 정도 네.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투병 생활을 진행을 했는데 2014년 5월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인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예. 이런 것은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의료계에서는 약간 이제 신부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신장이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이제 노폐물들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이제 병인데 예. 그러다 보면 그 몸에서 이 합병증이 이제 발생을 하고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전이 발생하면 이 노인인 경우에 이제 네. 병약한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상태가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신부전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것은 물론 그 병원 측이라든지 나중에 삼성 측에서 공개를 해야 네.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그 투병 중인 그러니까 6년 5개월 사이에도 이상한 다양한 소문들도 많았잖아요. 예, 어떤 예, 상황일 것이다 이런 추측성 소문도 많았는데 그 전에 이제 쓰러지시기 전에 그 치료차 하와이에도 방문을 했었고 하와이에서 요양하고 왔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예. 1982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럭에 받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소문이 많이 났었죠. 예. 몸이 굉장히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도 폐 질환을 좀 많이 앓고 있었다 이렇게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99년도에는 이 폐 부근의 림프절에 이제 암세포가 좀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 후유증으로 폐에 이제 물이 차는 이제 폐수종이 평소 괴롭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어떤 질환이냐면 이렇게 좀 추위를 느끼면 이 고열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겨울철만 되면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간다. 그래서 예.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따뜻한 하와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로 이 휴식을 취하러 간다.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아마 네. 그 당시에도 이제 폐 질환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폐렴이라든지 또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이제 잦은 입원을 하다 보니까 예. 이 건강 이상설이 좀 많이 불거졌었죠. 그러니까 유족들은 사실 가족장으로 네, 간소하게 예, 예.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 네네. 각계각층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계속됐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정재계 인사라든지 또는 문화 또는 예술 또 스포츠계 인사들 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워낙 이제 그 27년 동안 이 삼성을 이끌면서 많은 지원과 후원 활동을 그렇죠. 또 많이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방문을 해서 고인을 이제 기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실 몇 가지 점에서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고인이 이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먼저 온 사람은 CJ의 이재현 회장이었습니다. 네. CJ 이재현 회장은 아버지가 그 이맹희 전 CJ 그룹 회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는 조카 사이입니다. 예, 형님 아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장이 그러니까 이 이재현 회장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의 자랑스러운 작은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약간 되게 극진하면서 애잔한 그런 좀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 삼성전자와 CJ의 관계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맹희 회장이 네. 사실은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되지 못하고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이제 후계자로 지정이 되면서
이 양 집안 간에 그러니까 양 그 가족들 간에 분쟁이 사실 있었고 네. 또 냉랭한 그런 사이가 좀 이어졌습니다. 이게 1970년도부터 계속 이제까지 이어졌으니까 한 50년 이상 예. 관계가 약간 냉랭했다 또는 소원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12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맹희 전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 건 거예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남긴 재산이 있는데 그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줘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했죠. 네. 근데 네. 당시에 이제 1심과 2심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모두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나 또는 이맹희 회장이 서로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끝났고 네. 그런데 이제 3세 지금 이제 그 이재용 회장과 또 이재용 회장은 약간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4년도 이재용 회장이 이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 구속이 됐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 이재용 부회장 등 범삼성가에서 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빈소에 5대 그룹 그 기업 총수 중에 가장 먼저 네. 방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네. 회장이거든요. 그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 평소에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 집 자체가 그 한남동에서 같이 같은 동네에서 이제 어렸을 때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이 차이도 이제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 다양한 이제 설이 있는데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과 또 7월에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사업장 찾아가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소문이 이제 났는데 네. 그 뭐 아시겠지만 25일 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현대차의 펠리세이드를 몰고 맞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빈소에 도착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장면이 포착이 사실 됐지 보도 않습니까?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재계 이제 그 5대 기업 중에 가장 먼저 그 정의선 회장이 오지 않았겠냐 그 답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례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와서 그 고인을 기리고 또 가족들을 좀 위로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그 차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를 탄다는 것 자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전용 차량은 그 제네시스 G90입니다. 네. G90.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자녀들하고 차를 몰고 오는 것은 실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의미를 사실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기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그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상황을 다 알 텐데. 그렇죠. 그 집중될 걸 알 텐데 이렇게 온 그렇죠.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소탈한 모습을 좀 강조하기 위한 측면일 것이냐, 네. 아니면 현대차와의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고 가기 위한 그런 포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앞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이제 승진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사업 방향을 이끌어갈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이게 이런 메시지가 있었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이렇게 본인이 차 몰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의미를 다 부여해야 되니까. 예. 네. 뭐 물론 그럴 쉽지가 않네요.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자녀들을 이제 직접 차에 태우고 왔다는 것 자체도 어. 굉장히 의미가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실장을 통해서 이제 애도문을 전달하기도 했고 네. 또 이 워낙 상징적인 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정세균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 등 이제 정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찾았고 예. 네. 또 5대 그룹 안에서는 뭐 최태원 S그룹 회장이라든지 이 사돈지간인 또 구강모 LG그룹 대표, 또 이건희 회장을 평소에 이제 멘토로 생각했던 또 김승현 회장들도 이제 찾았고요. 예. 어제는 이제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가 빈소를 찾아서 본인이 이건희 회장한테 느꼈던 부분들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건희 회장이 있어서 이 나라에 자신감을 주셨다. 국제 어디서나 나가서도 내가 한국인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정경화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올린 리스트로서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이 다녔을 텐데 초반만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았겠죠. 네.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참 생소했을 텐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곳이 어디고 정경화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졌을 테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름을 이제 그 높일수록 이제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박세리 선수도 LPGA 예. 우승할 때 삼성에 계속 협찬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도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글을 남겼더라고요. 네. 예, 예. 네, 정말 뭐 각계 뭐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의 애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삼성을 만든 인물이 이건희 회장이다라는 네. 외신 기사도 있었고 그 독일에서 신경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데뷔한 것은 1978년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시에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경영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선친이 돌아가신 1987년도에 그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년 동안 그 이제 경영을 지켜봤겠죠. 예. 처음에도 물론 참여를 했을 거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변화된 그런 시점은 1993년도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신경영 선언이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당시에 그 삼성 사장단 한 100여 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을 다 독일로 와라. 불러다면서요. 네, 화나서. 네, 그렇죠. 예. 다 독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장단들이 일제히 이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럼 왜 독일로 불렀느냐? 네. 이제 그것도 굉장히 관심일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독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니들이 직접 와서, 그러니까 사장들이 직접 와서 봐라. 예.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1993년도에 뭐 한 30차례가 넘는 그런 회의를 그 사장단하고 진행하면서 미래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이 6년 5개월 동안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투병 생활을 진행을 했거든요. 힘든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예. 본인이 이제 머물렀던 본인의 추억이 서렸던 곳으로 먼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한남동 자택과 그리고 승지원 그리고 그 리움미술관 등을 좀 먼저 둘러본 이후에 다 이제 그곳이 한남동에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사업지가 있는 이제 본인이 애정을 들여서 지었던 서초사옥 그리고 이 수원 수원에 그 우리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여기를 들려서 이 장지로 향하지 않을까. 지금 장지는 이제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용인 선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수원에 있는 그 가족 선영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윗대를 모신 이제 수원 장지 쪽으로 가장 이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에버랜드가 아닌 이 수원 가족 선영으로 고인을 모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용인은 그 이건희 회장의 부모님 이병철 과 선대 회장과 박두을 여사가 예, 이제 두 분이 모셔져 계신 있는 곳이고, 부분이고요. 예. 예, 수원은 조금 더 이제 윗대 분들이 윗대 분들이 예, 계시는 거기에 이제 곳이죠. 모셔져 예. 있는 네. 곳입니다. 그 고인이 평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반도체 공장도 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인이 이제 1974년도에 한국 반도체라는 것을 인수를 사실 했잖아요. 네. 당시에 인수를 할 때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반대했습니다. 그걸 왜 하느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네. 그 본인이 50%의 지분을 직접 투자를 해서 본인이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반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1970년도 상황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당시에 이제 그 컴퓨터 회사는 IBM 그리고 델사 같은 데가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유력한 회사들이 사실 있었는데 당시에 뭐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컴퓨터 부품이라는 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반도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참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예.
뭐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스티븐 잡스라든지 또는 빌 게이츠도 당시에 활동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만들고 또 MS를 만들었던 그 당시 시기예요. 처음 초창기에. 그 시기에 우리는 반도체를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이면 우리가 지금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많이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본인이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경험이 있었던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국이 가장 그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다면 그것을 네. 이제 빠르게 습득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었는데 예. 본인은 일본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경험들, 와사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본인이 좀 이렇게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면 그것을 좀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앞서 이제 전해드렸던 부분처럼 뭐 초등학교 3년 동안 뭐 영화를 1000편이 넘게 보고 네. 또 본인이 집 지하실에는 뭐 영화 비디오 테이프 뭐 10,000개 이상이 보관이 돼 있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끝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 일본에 대한 그런 이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인을 지근거리에서 이제 많이 봐왔던 분들은 일본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말을 자주 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본인이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뭐 한 3년간 있었던 경험, 그때 뭐 이지매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족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가졌을 거고 또 이 차별을 받는 부분에서도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밑바탕에서 본인이 이렇게 차별과 냉대를 받으니까 이 한쪽이 그 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이 좀 더 일본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갖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또 뭐 전자제품 같은 거를 구매를 하면 반드시 뜯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이게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했고 예. 또 대학 시절에는 자동차를 이제 6대를 바꾸면서 하나하나 뜯어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자동차 광, 또 영화 광 이렇게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네. 그런 성품들이 연결이 돼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예. 또 다른 산업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과 조금 전에 그 차에 타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 복지재단 이사장 이렇게 운구차를 타고 이미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연결식에 참석한 친인척들 지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재용, 이부진, 이서진 3남매가 이제 운구차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많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을 다 출발해서 이제 한남동 자택 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후에 장지로 갈 것 같은데요. 배삼진 기자 조금 전에요. 그 이건희 회장이 독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예. 그 중간에 이유를 못 들었습니다. 네. 사장단들을. 네. 그 사장단의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삼성전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프랑크푸르트에 그러면 그 많은 사장단들을 다 왜 불렀느냐? 이제 그게 관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굉장히 비행기 이 항공료도 굉장히 비쌌을 텐데 다 불러가지고 네.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진 문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껴라라는 예.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불량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예. 해요. 그래서 품질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품질 경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그게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말이죠. 예. 회의가 당시에 그 뭐 한두 차례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800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것들을 이 33지행이라고 그래서 어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실행할 정도로 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당시에 품질 경영을 하라고 강조도 했고 또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라. 과장급과 부장급들은 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라. 네. 그러니까 7사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품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그 향후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이곳에서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뭐 사업뿐 아니라 취미까지 엄청난 집념을 보였었던 고인인데 그 앞서서 품질 경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애니콜 화형식을 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애니콜 화형식이 당시에 이제 그 태워졌던 네. 휴대폰이 몇 개냐면 네. 15만 개입니다. 15만 개. 금액은 얼마인 거죠? 15만 개면 하나당 예.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 자체가 비싸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 뭐 따지고 보면은 수억 원어치였겠죠. 그래서 이 애니콜 15만 대를 이렇게 쌓아놓고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웠죠. 예. 당시에 이제 애니콜 같은 경우에 휴대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불량률이 10%가 나오는 겁니다. 10%면 10대당 하나씩이 불량률이에요. 그럼 이거 만약에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은 이의제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에는 그게 뭐 합쳐서 5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애니콜 15만 대를 태움으로써 네. 임직원들에게 그러니까 500억 원이면 사업비 엄청난 그러니까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경영을 강조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09년에도 지펠 냉장고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21만 대를 리콜하라는 지시를 또 내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배터리 문제로 폭발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를 일어나면서 전액 보상을 전량 수거해서 전액 보상을 하는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이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그 품질 경영을 강조한 부분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책임 경영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사실 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록도 많습니다.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요. 자, 이제 1993년도에 이제 뭐 신경영 선언 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네. 부분이잖아요. 자, 1987년도에 이제 취임할 때 취임사가 있습니다. 90년대까지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예. 이 선언을 했는데 90년대 이후에 뭐 들으셨겠지만 일본은 전자제품 사업이 거의 다 이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가 예. 전 세계에서 이 전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리고 1993년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1등을 이제 물론 1등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이렇게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의 시각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뭐 삼성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그 국민들에게 우리도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정신을 좀 심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1등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일깨워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그런 그 강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생각한다면 좀 파격적인 대담한 발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네.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일제 시대 1942년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의 문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다 접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민족적으로 이제 일본 그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인 부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삼성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삼성이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사실 1위를 하고 있고 예. 또 뭐 이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TV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20개 이상에서 삼성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의 그런 기틀은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고 또 이 전체 대한민국에서 수출 부분을 이렇게 또 따지고 보면 예. 1970년대 당시에는 한 13%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28%까지 지금
그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출품의 4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예. 이건희 회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근데 좀 볼 수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있잖아요. 그 분명히 공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네. 삼성 특검으로도 회장직에서 물러난 부분도 있고 좀 공 부분은 많이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이제 초일류 기업을 달성을 했다. 이런 평가들은 사실 다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이 꼭 성공만 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이 회장이 이제 가장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광이었다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1995년도에 그래서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로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죠. 부산에다가 만들었는데 이제 4년 만인 1999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 3조 원 가까이가 이제 부실이 나서 이것을 이제 법정 관리를 맡기게 됐는데 예. 이제 이건희 회장 하면 참 성공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렇게 실패도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이건희 회장이 그 2005년도에 네. 정치권과 검찰에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네.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2008년도에 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이 회장 지시로 금품 노비를 하고 거액의 비자금 관리를 했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승계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는 그런 비난 의혹도 네네. 있었고 또 문호조 원칙 이게 가장 과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오늘 발인까지 하면서 완전히 영면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화면과 이건희 회장의 공과 과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산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